자, 보이십니까? 자, 다시 그러면 할게요. 자, 크리에이트 모듈 그대로 있어요. 크리에이트 모듈 그대로 있고, 우리가 엔티티 여기 가봤어요. 엔티티 가보니까 파트로 적혀있네. 아, 내가 줘서 그런 건데 아니었을 때 한번 봅시다. 크리에이트 모델을 아예 델리트해서 지워봅시다. 지워보시고 엔티티에 가보세요. 어? 왜 파트가 있지? 라는 거죠. 지금 크리에이트 모델은 잠깐 지워진 거지 안 보이지 않는 거, 안 보이는 건데 이 모델 자체에서 사라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엔티티 설정을 줬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고, 원래는 이 크리에이트 모델이 없는 순간은 엔티티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모델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지웠기 때문에 엔티티 설정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열시고 이 크리에이트 모델, 그럼 다른 걸 해보면 되죠. 크리에이트 모델을 하나 더 당겨 보세요. 크리에이트 모델을 하나 이렇게 당겨서 플로우 차트 뷰로 당겨 보세요.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트 계속 지었다 만들었다 해서 7까지 만들어졌는데, 크리에이트 7을 열어서 엔티티 타입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줘보세요. 사람, 저는 person으로 할게요. 여러분들 사람 치셔도 돼요. 그리고 나서 OK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엔티티를 가보세요. 그러면 엔티티가 몇 개예요? 2개잖아요. 엔티티 2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든 엔티티가 여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모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엔티티를 정의했어요. 여러분들 똑똑하니까 정의한 거예요. 엔티티 정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갈 순서는 프로세스 모델이 아니라 엔티티에 가셔서 엔티티를 정의하는 거예요. 엔티티 정의는 뭐 없어요. 엔티티 정의 보면 여기 보시면 엔티티 타입은 여러분들이 이미 정했기 때문에 파트 그대로 나올 거예요. 엔티티 이름 정대로. 그리고 다른 것들 뭐가 있냐? 픽처 이니셜 픽처라고, 두 번째 픽처 블루 뭐 이렇게 볼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니셜 픽처 픽처 블루 볼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눌러 보시면 여러 가지로 바뀌는데, 이니셜 픽처가 뭐냐면 얘가 파트가 어떤 모양으로 이미지로 표현될 거냐예요. 그래서 여기서 부품을 표현하는 거는 파란색 공 모양이 부품인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자, 보세요. 아래나 돌려볼게요. 아래나 플레이 시켰을 때 요 파란 거 가죠. 픽처 블루볼. 픽처 블루볼 우리가 설정했기 때문에 블루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바꾸면 되겠네. 픽처 블루볼 눌러서 여러분들 이번에는 에어플레인을 해볼까요? 에어플레인. 거기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눌러보세요. 픽처 에어플레인 하셔도 되고, 저는 바이크도 있네. 바이크 해볼게요. 바이크 하시고 여기 제일 위에 고, 제가 누르는 거 있죠. 고, 여기 플레이 버튼 같이 생긴 거 눌러보시면 바이크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엔티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요 고를 누르신 분은 우측에 보시면 네모난 엔드 모양 있죠? 엔드 모양을 눌러주셔야지 다시 돌아와요. 자, 요거 엔드 눌러서 다시 돌아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엔티티 정의가 끝이야. 요거만 하면 돼. 우측에 뭐 홀딩 코스트, 이니셜 코스트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 수업상 건드릴 일은 한 번도 없을 거야. 그런데 이게 궁금하다면 뒤에 7, 8장에 다 나오니까 이거는 수치를 어떻게 건드리는 건 해보시면 돼. 궁금하면 나중에 더 건드리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이 기능들은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 때 그렇게 필요한 기능들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가 특이한 시스템을 만들 때 필요할 때 그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책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거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report statistics 체크하는 거. 요거는 요게 나와야 initial picture, 아니 entity type, entity에 대한 통계량이 나온다는 거죠. 이 개체가 몇 분 기다렸고 몇 명 기다렸고 이런 값들을 볼 수 있는 게 report statistics예요. 근데 대부분 요거는 체크돼 있어요. 혹시나 값이 안 나올 때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혹시 안 나왔다. 그럼 여기 체크돼 있는지 보면 돼요. 그리고 엔티티 타입은 늘어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늘어날 수 있다고? 어떤 모듈을 만들면 엔티티 타입이 늘어난다고요? 어떤 모듈을 만들면 엔티티 타입이 늘어나요? 어떤 모듈을 만들어야 엔티티가 늘어날까요? 그렇죠. 크리에이티브 모델이요. 크리에이티브 모델은 만들면 만들수록 엔티티 보세요. 엔티티는 지금 몇 줄까지 돼요? 계속 늘어나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크리에이티브 모델을 4개나 만들었는데 엔티티에 가보시면 엔티티는 몇 개예요?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4개 만들어 보세요. 엔티티 몇 개 나와요? 엔티티 가보시면 엔티티 몇 개 나옵니까? 엔티티 여기 모듈 가보시면 2개 나오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크리에이티브 모듈에 들어가 보시면 돼요. 새로 만든 크리에이티브 모듈 들어가 보시면 엔티티 타입이 뭐로 돼 있죠? 엔티티 타입 1으로 돼 있죠? 자, 8번 들어갔어요. 9번 들어가 보세요. 엔티티 타입 1으로 돼 있죠. 10번 들어가 보세요. 엔티티 타입 1으로 돼 있죠. 똑같은 엔티티로 준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모듈이. 그래서 엔티티를 여러분들이 꼭 크리에이티브 모듈 만들면 설정을 주시라는 거예요. 똑같은 걸 수도 있어요. 똑같은 부품이 올 수도 있잖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 부품이 오는데 개체가 하나는 이거고 다른 거는 4개는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다 다를 수도 있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엔티티로 구분을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에이티브 모듈은 이렇게 이해하시고 엔티티와 이렇게 연관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모듈 정의가 거의 끝난 거예요. 왜냐면 크리에이티브 모듈 안에 엔티티까지 정의가 끝났기 때문에 그 다음 가야 될 게 프로세스, 플로우차트 모듈입니다. 프로세스는 프로세스라고 돼 있어요. 프로세스는 어떤 걸 정의하냐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 가장 중요한 공정들이 여기가 들어갈 거예요. 키오스크라면 키오스크에 주문하는 공정이겠죠. 여러분들이 이 부품이라면 부품을 구멍 뚫린 드릴링하는 공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공정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서 설정을 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공정이 들어가는 모듈이구나. 프로세스. 여기서 다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드릴링 센터라고 드릴링을 하는 공정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들어가 봅시다. 드릴링 센터를 들어가 볼게요. 드릴링 센터에서 여기서는 우리가 자원, 대기 행렬, 개체 소유 시간, 속성 갖는 기계도 어떤 거다 이렇게 다 표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 3-5 여러분들이 열어보시면 여러분들 책 71페이지에 잘 나와 있어요. 같이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어요. 더블 클릭해 보시면 네임 필드 언제나 같습니다. 네임 필드가 있어요. 네임 필드에 드릴링 센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세스 설명해 주시면 돼요. 맥도날드면 키오스크, 오더 시스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주문 시스템. 그래서 이름 정해 주시고 옆에 타입에는 스탠다드라고 되어 있어요. 스탠다드는 여기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진짜 건드리실 필요 없어요. 스탠다드와 서브 모델로 되어 있는데 이 아레나의 가장 유용한 점이 여기서 나와요. 제가 설명 한번 앞에 드렸긴 했는데 여기서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아레나는 우리 시스템이 지금 3-1 모델을 보시면 엄청 작잖아요. 그냥 드릴링만 하는 거잖아요. 부품이 들어와서 드릴링하고 나가고 그것까지밖에 없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품이 하나 완성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큰 모델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드릴링 센터가 사실 그 큰 시스템 하나의 시스템 중에 하나의 모델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큰 모델인지 작은 모델인지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브 모델인지 스탠다드 모델인지 구별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전체 모듈을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를 그리고 요거를 따로따로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모델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스탠다드로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서브 모델은 만들 일이 없어요. 부모델은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프로세스 모델에서 바로 하겠다. 왜냐면 서브 모델로 설정을 주면은 서브 모델에 대해서 따로 설정을 줘야 돼요. 그래서 서브 모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걸 자세하게 설명을 줘야 되고, 스탠다드에서는 이런 설명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밑에 이제 우리가 배워야 돼. 그래서 서브 모델을 거의 쓸 일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먼저 보시면 여기도 리포트 스태틱스가 여기 체크란이 있죠. 제일 아래에 보시면 통계량 보겠다. 리포트 스태틱스 여기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동률, 사실 여기서 볼 거는 나중에 가동률, 얼만큼 얘가 가동이 됐는지, 대기행렬은 얼마나 길었는지, 그리고 대기행렬을 얼마나 시간을 걸렸는지 이런 수집하는 거예요. 통계량 수집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로직으로 갑니다. 이 논리의 영역이에요. 논리. 이 논리의 영역은 대화 상자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로직이 제일 크잖아요. 로직이 제일 크거든요. 이 로직의 모듈 안에서 개체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개체들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 여기에 들어오는 개체들, 여기 부품이 개체죠. 이 부품들은 여기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로직은. 그래서 이 로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시면 좋아요. 요거는 시간을 들여서 제가 천천히 설명드릴 거니까. 자, 로직에 들어가 보시면 액션부터 있어요. 액션. 행동이에요. 행동. 여기 프로세스에 들어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예요.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 부품이 여기 프로세스에 들어오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듈 안에서 개체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siege delay release가 있어요. siege delay release. 요거는 쉬워요. siege는 점유, 딜레이는 지연, 릴리즈는 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모듈 안에 부품이 들어오면 대기행렬을 기다린 후에 자원을 점유해서 지연하고 놓아주기 한다는 건데,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어려워요. 자, 부품이 들어와요. 부품이 우리가 크리트 모듈에서 몇 분 단위로 도착한다 설정을 다 했단 말이죠. 그리고 부품이 이제 드릴링 센터로 이렇게 뭐 레일 타고 온다 생각하세요. 레일 타고 와요. 레일 타고 와서 이제 드릴링 센터 부품 모델로 온 거예요. 드릴링 센터 온 거야. 그럼 드릴링 센터 부품을 잘 생각해 보세요. 드릴링 센터에서 드릴을 뚫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잖아. 드릴 뚫고 있는 부품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릴 뚫기 전에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부품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드릴을 다 뚫으면 얘가 거기 가만히 있나요? 나가겠죠. 다음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나갔단 말이죠.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들어오면 얘가 점유를 할 거예요. 부품이 드릴링을 하기 위해서 이 드릴링 센터에서 부품을 가질 거예요. 한 명이 들어온다는 거죠. 맞겠죠? 드릴링 센터 이 프레스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레스가 이렇게 계속 찍어요. 부품이 들어오면 부품을 이렇게 내 프레스에 하나가 딱 들어올 거잖아요. 그게 뭐다? 점유예요. 점유가 된 상태예요. 부품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뭘 합니까? 프레스를 찍을 거 아니에요. 프레스를 찍겠죠? 이게 지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아서 뭔가 지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부품이 다 찍혔어요. 프레스가 찍혔어. 그럼 거기 가만히 있나요? 부품이 나가겠죠. 그게 놓아주기예요. 그래서 이 액션은 이렇게 행동한다. siege delay release. 점유하고 행동해서 지연해서 내보낸다 라는 거고, 다른 것도 많아요. 딜레이 그냥 지연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지 딜레이도 있어요.
점유하고 지연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딜레이 릴리즈도 있어요. 자, 딜레이 릴리즈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시스템을 이해하시고 부품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딜레이 릴리즈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기다렸다가 풀어주는 거 뭐 있어요? 기다렸다가 풀어주는 거 뭔가 여러분들이 들어왔다 기다렸다가 풀어줘요. 시스템에서 여러분들 자동차라고 생각하시고 횡단보도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신호 생각해 보세요. 횡단보도 안에 들어가진 않잖아요. 자동차가 신호가 바뀌면 기다려야 돼. 딜레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신호가 풀리면 어떻게 해요? 풀어주잖아요. 이런 교통 분석도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77페이지도 잘 나와 있어요. 77페이지에도. 그래서 액션들로는 개체가 어느 시간 동안 딜레이 시키는지, 교통신호 앞에서 적색시가 끝나면 차량 풀리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는 부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공정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이 여기인 거죠. 액션. 이런 액션이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프로세스 모듈 연합해서 다양한 거 할 수 있어요. 프로세스가 생각해 보시면 하나의 프로세스만으로 모든 걸 표현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존에 시즈 했을 때 그리고 딜레이 했을 때 딜레이해서 얘가 뭐 어떤 공정을 하고 넘어가고 다시 또 딜레이해서 릴리즈하고 이런 공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을 쭉쭉쭉쭉쭉 연결하시면 이거는 로직은 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계속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한 공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에 프로세스 모듈의 액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내가 꺼버렸네. 같이 가봅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시즈 딜레이 릴리즈는 액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액션 보니까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property가 있잖아요. priority. 이게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얘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 근데 여기 거의 쓸 일은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 지정하는구나. 얘가 먼저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다른 게 먼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것들을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 지정하는 거 여기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들어가야 될 게 이제 리소스 필드예요. 리소스 필드는 이제 점유하거나 놓아줄 자원을 리소스 필드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 리소스 필드는 비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하시면 리소스 필드에 대해서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러분들이 직접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보시면 add를 해보시면 리소스 자원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드릴링 센터에서 이 드릴링을 해주는 자원은 뭔지. 자, 우리는 엔티티 개체에 대한 정의를 했어요. 부품이 여기 드릴링 센터에서 드릴링 구멍을 뚫기 위해서 오는 건데, 이 드릴링을 해주는 자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자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드릴링을 해주는 자원. 부품들은 엔티티고, 엔티티가 들어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드릴링 하러 왔잖아요. 구멍 뚫으러 왔잖아요. 그럼 구멍 뚫어주는 기계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기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왜? 기계가 한 대 있을지, 기계가 2대 있을지, 3대 있을지 다 다르잖아요, 속도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 리소스를 여러분들이 추가하시기 위해서는 원래 비어 있거든요. add 버튼 누르셔서 리소스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들어가 봅시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add 버튼 누르시면 자원 목록에 자원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 리소스 네임 정도 정의하는 거. 지금 보시면 우리가 뭐라고 해놨습니까? 드릴 프레스기라고 해놨잖아요. 자원 네이밍은 이름을 정의 잘 하셔야 나중에 수치를 볼 수 있어요. 아, 프레스기에서 얼만큼 걸렸구나. 이거 확인할 수 있게 이름을 정의해 두시는 거고, 그리고 우측에 나오는 건 Unit to Seize Release예요.
뭘까요? 유닛이에요. 유닛. 그냥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량이라 생각하시면 되고 이 기계 대수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요거는 거의 우리가 1로 많이 갈 겁니다.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정의해주면 자원 정의가 끝났어요. 한 대인 걸로 정의가 끝났어요. 드릴프레스. 자, 여기에서 자원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한 대, 두 대는 정의가 되지만 한 명 여기서 우리가 더 될 수가 있어요. 드릴프레스기가 생각해 보시면 드릴프레스가 이렇게 자동으로 찍는 것도 있겠지만 기계가 찍는 것도 있겠지만 사람이 붙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작업자 한 명이 있을 때의 효율과 작업자 두 명이 있을 때의 효율 이런 것들도 나중에 따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기계가 있고 이 기계가 몇 대이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자원 정의가 여기 없고 그런 건 다른 걸 어디서 정의하지 나중에 한 번 더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자원이 몇 대이고 이름이 뭐고 까지만 리소스 정의를 해주시면 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래에 가보시면 딜레이 타입, 유닛, allocation 세 개가 있어요. 딜레이 타입은 시간 지연 유닛이에요. 시간 지연 유형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지연하는지. 왜냐, 우리가 로직에서 줬잖아요. 로직에서 우리가 딜레이가 있다고 했잖아. 프레스기가 걸리는 시간이 있다고 했잖아요. 프레스기가 얼마큼 시간이 걸린다고 했거든. 딜레이 타입이 있다라고 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 딜레이 타입에 대해서 정의를 해줘야 되고 얼만큼 시간 지연이 되는지 요거 정의해 주는 거예요. 요거는 트라이앵글 분포 뭐 135에 대해서 135분으로 지연된다고 내가 설명을 해줄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트라이앵글 눌러서 분 135분이라고 했죠. 35초라고 하면 35, 37, 39초라고 하면 세컨드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고 135분, 136분이라고 했으니까 136분인 거야. 요 값들은 다 줄 거라고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추가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숫자 무조건 3분이 걸린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 들어왔을 때. 그거 외에 노말로 다른 것들 평균도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트라이앵글 분포 1분 아니면 3분 아니면 5분 걸린다거든요. 1분 아니면 3분 아니면 6분 걸린다거든요. 그 세 개 중에 걸린다 이거고요. 그리고 유니폼 1분 아니면 6분 걸린다. 일양 분포 1분 아니면 6분 걸린다. 이거고요. 그 외에 익스프레션에서 우리가 수식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라고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는 1분 아니면 3분 아니면 6분 걸린다. 트라이앵글 분포에 의한 1분 아니면 3분 아니면 6분 걸린다고 제가 글로 적어 둘 거니까 트라이앵글 분포네. 여기 트라이앵글에서 136 넣어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가 완성이에요. 이렇게 하면 프로세스 완성이에요. 프로세스 완성인데 이렇게 프로세스를 완성하면서 여러분들이 벌써 또 하나 만든 게 있어요. 다음 순서인 거죠. 크리에이트 모듈에서 엔티티를 만들었다면 프로세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새로 정의한 게 뭐예요? 자원을 정의했죠. 리소스를 정의했잖아. 리소스를 정의했잖아요. 여러분들 정의한 거 계속 순서대로 만들어주면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리소스 이름 정해주고 얘가 몇 개다까지 정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가야 될 거는 뭐겠어요? 여러분들 어떤 모듈로 가야 되겠어요? 베이직 프로세스 안에 있어요. 어떤 모듈로 가면 될까요? 리소스 정해줬단 말이야. 여기서. 그럼 어디로 간다? 리소스 모듈로 가주면 돼요. 우리 엔티티
밑에 왼쪽에 있죠? 여기 있죠? 리소스 가주시면 돼요. 자, 여기가 사실 이제 우리가 내부적으로 얘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스케줄링하고 이런 거 하는 곳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리소스가 아까는 리소스가 이런 이름이고 몇 개 있다까지 했잖아요. 지금은 리소스가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을 때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리소스 정의가 없다면 그냥 두시면 되고 리소스 정의가 있다면 뭐 스케줄링에 의해서 돌아간다 이렇게 돼 있다면 스케줄이라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가서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리소스 들어가 보시면 리소스 요거 여시는 번은 리소스 더블 클릭하면 안 열려요. 리소스 누르시면 1 있죠. 1 누르시면 팝업 창이 뚫려요.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제가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열었습니다. 밑에다가 숫자 바로 적으셔도 됩니다. 자, 여기다 네임 이미 여러분들이 정했기 때문에 바뀔 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타입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필요하시면 바뀌게 될 거예요. 픽스 캐파시티는 무조건 하나를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나중에 사람에 따라 스케줄에 따라 된다. 베이스드 온 스케줄 해서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스케줄 만드는 거는 그냥 나중에 시간 지정해서 여기 뭐 12시까지는 1명, 뭐 2시까지는 2명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어렵진 않으니까 여기 스케줄을 여기서 지정한다. 어디서 지정한다? 자원 안에서 스케줄을 지정한다. 이 자원이 어떤 스케줄을 가졌는지니까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스 안에서 자원을 정의했고 자원 안에서 이 자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스케줄을 줄 수 있다.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는 거예요. 스케줄 줄 수 있고 만약에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스케줄 만들었어. 만약에 우리가 이 자원은 뭐 6시부터 2시까지는 쉬어야 되고 2시부터 4시까지는 2명, 4시부터 8시까지는 3명 이렇게 일을 해. 이런 우리 자원 스케줄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스케줄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바로 우측에 스케줄이 있어요. 여기 스케줄 시트가 있어요. 모듈이 있어요. 스케줄 모듈 가면 여기서 스케줄 모양만 만들어주면 돼요. 바로 이쪽에 리소스 옆에 스케줄 있죠? 스케줄 만들면 여기서 또 스케줄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대로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스케줄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fix capacity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갈 수 있다. 나중에 제가 또 설명드릴 건데 미리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남은 건 이제 뭐가 남았어요? 리소스까지도 했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이제 돌려보면서 할 거고 마지막으로 보는 건 디스포즈 모델이에요. 디스포즈 모델. 디스포즈 모델 열어보세요. 디스포즈 플러스 차트 모듈 열어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 단 한 가지는 Record Entity Statistics예요. 개체 통계량 보겠다는 거거든요. 개체 통계량이라는 건 나가는 개체의 수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품이 몇 개 나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봐주시면 체크만 돼 있는지 확인하시고 OK가 나가면 여기로 나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없으면 못 나가요. 부품이. 그래서 모델의 완성은 이렇게 플로우 차트까지 된다는 거. 여러분들과 오늘 기본적으로 크리에이트 모델, 프로세스 모델, 디스포즈 플로우 차트 모델까지 여러분들 연결해서 했어요. 지금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 생각보다 어려운 건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해보시니까 뭐 이 시스템이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름 넣고 개체 넣어야 되고 그리고 시간 얼마 걸리는지 크리에이트 모델에서 정의해 줬고요. 그리고 엔티티 타입으로 가서 개체가 어떤 개체다 라고 이름과 이미지 정의해 줬고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로 가서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원이 있는지 표현해 줬고
그리고 이 자원이 나중에 스케줄 표현도 여기서 할 수 있고 자원 정의도 여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원 정의가 되면 디스포즈 모델로 빼주면 돼요. 이게 시스템 모델을 하나 쭉 만드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모델을 만드는 법 여러분들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게 더 들어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아침 시간에 피곤하시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이해 안 되고 있으면. 고생했습니다.